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바람을 탔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와서 어떤 헛소리를 하고 엄풀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린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깐족대다가 국힘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관련한 내용 이번에도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에 바람을 탔다. 언론에선 이게 되살아났다고 표현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60%를 진작 넘겼었죠. 이게 어제 오늘 무슨 작년부터 있었던 흐름도 아니고요. 대통령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정평가가 60에서 65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아예 고착화된 지가 오랜데 계속 국민의힘이나 일부 자칭 전문가들은 언론에 대고 무슨 민주당 망했다, 윤석열 뒤집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그게 택도 없는 희망 고문이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을 주목하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뒤로 숨긴다. 그래서 지금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친적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품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지금 저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다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고, 또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한테 당과 협의해서 유연하게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해결사인 것처럼 영웅인 것처럼 묘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거 김 다 빠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팩폭을 날립니다. 지금 국힘이 정략적 차원에서 의료 갈등을 접근하려 하는데 그러지 않길 바란다. 갑자기 여당 대표가 무슨 부탁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오로지 국민의 생명권 차원에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될 문제라 이거죠. 정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한껏 신나가지고 무슨 뽕에 찬 것 같은데 현실은 출근길 민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등포 을에 출근길 인사를 하러 지원을 갔는데 막상 민심은 냉랭했다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한동훈 위원장도 인사를 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나 한동훈 다 쳐다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출근길 시민들은 그냥 제 갈 길 같다고 합니다. 막상 한동훈 위원장한테 다가오거나 반가운 기색을 하는 이들도 손에 꼽았다고 하고요. 결국 그들을 피해서 뒤쪽인 상가 쪽으로 돌아서 출근하는 시민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고 하죠. 그래서 인사 일정은 20분 만에 종료됐다고 하고요. 일정 내내 한동훈 위원장의 표정은 밝지도 않았고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보시면은 냉랭합니다.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언론의 서폿으로 거품이 잔뜩 끼었는지 구름 위에 둥둥 떠다녔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심지어 더 웃긴 건 영등포 을에 박용찬 후보를 도우러 간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얼굴 팔러 간 건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건 본인이 박용찬 후보를 도우러 간 거면 박용찬이라는 사람을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니까요. 저는 저거 보면서 정말 이건 심각한 수준까지 갔다. 국힘 의원들도 일부 말은 하고 있지만 저 물밑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사안을 보고 있겠다. 그리고 이 분노 총선 폭망하고 나면 난리나게 터지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셀카 찍을 때 보세요. 이게 한두 군데서 이러는 것도 아닌데 지금 본인이 무슨 아이돌 팬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정작 옆에 있는 후보자들의 손을 어쩔 줄 모르는 거 보세요. 지금 저게 뭐 하는 겁니까? 한창 저렇게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마치 본인이 인기가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막상 출근길에서 냉랭한 상황이 오니까 표정 관리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위원장을 두고 자기 장사만 한다. 이게 지금 국힘 내부 의원들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황상무 사퇴, 이종섭 귀국 이것도 대통령실에 한 발 물러선 걸 자기 공으로 포장해서 이 또한 불만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하다가 이젠 이명박 씨도 만난다고 합니다. 박근혜 씨도 만난다 하고 이명박 씨도 만난다 하고 아주 살만 났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이 고개를 들 상황도 아니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대통령실이 수사의 가이드를 제시했다며 고발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상병 사건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그마한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어떻게 저렇게 조그마한 사고라고 표현합니까? 저들이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장병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주민 의원도 즉각 비판에 나선 건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장병과 국민의 생명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판을 하며 두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이런 일, 조그마한 사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한 거고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박주민 의원 그리고 향후 민주당의 행보 계속 주목하고 힘을 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초을의 신동욱 씨는 이런 망언을 하는데요. 이종섭 도주대사를 이렇게까지 붙잡아두면 국제적인 큰 망신이라고 합니다. 아니, 공수처가 당분간 조사할 계획이 없다? 그럼 상당히 좀 심각한 얘기라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뭐 쇼핑이 아니라고 했던 게 바로 한동훈 위원장인데, 그 가서 한동훈 씨한테 따지고요. 무슨 정치적 주장이요? 지금 본인이 하는 게 정치적 주장입니다. 조그마한 사고라는 표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다고 나서니까 지금 나라가 계속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호주 노동당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종섭을 파견한 거는 호주의 무례한 일이다. 이건 무례한 행동이 맞습니다. 호주 대사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임명할 수 있냐? 결국 이건 매우 중요한 부패 수사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온 거 아니냐? 이게 외교 참사가 아니면 뭡니까? 지금 그래서 호주 현지에서도 직접 비판의 기자회견을 나서고 있는데요. 참고로 호주 정부에서는 과연 이종섭 씨가 범죄 피의자고 수사 대상자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만약 알고도 허용한 거라면 이게 옳은 결정인지, 만약 몰랐다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렇게 공개 질문을 했고요.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다시 귀국시킨 이유는 뭐냐? 총선만 넘기면 된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종섭 대사를 즉각 해임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는 요구를 한 거고요. 호주로 돌아올 생각은 꿈에도 마라, 이런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도주 대사 이종섭, 이 논란도 주위에 계속 알릴 필요가 있고요. 게다가 지금 경제 문제도 심각합니다. 건설업 4월 위기설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저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심부터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남 분당갑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던 이광재 대 안철수, 지금 이광재 후보가 무려 48.4%, 안철수 후보가 40.5%가 됐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인데요. 최근 경기신문이 RN서치에 의뢰해서 21일부터 23일까지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니 저렇게 넙죽 엎드리는,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패시브죠. 절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국힘 내부에서는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멘붕이 오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권 심판 바람, 이건 애초에 멈춘 적도 없었는데, 아무튼 지금 언론에서도 되살아났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특단의 긴급 구호를 하자는 거고요.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절박한 시민들 입장에선 얼마나 다행이란 생각이 들겠습니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 이분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눈엣 가시라 생각하는 지역화폐, 이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900조, 1000조 막 뿌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필요한 예산은 13조 원 정도다,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전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공식 연합정치팀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식 유튜브 채널도 더 많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6,660명밖에 안 되는데 일단 10,000명이라도 넘길 수 있도록 주위에 계속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은 오늘 거제, 창원, 김해, 양산에 가십니다. 정말 엄청난 일정 강행군을 소화하는 중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주말에 일정마저 취소했다고 하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무슨 말만 하면 저희가 정말 이걸로 망신만 당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특히나 연설을 너무나 잘하는 이재명 대표님하고 대놓고 비교하는 김어준 총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더더욱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재외투표도 3월 27일 수요일부터 4월 1일까지 이런 포스터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저는 영등포 을의 김민석, 영등포 갑의 최연일, 그리고 인천으로 넘어가서 서구병의 모경종, 서구 을의 이용우, 연수구 갑의 박찬대, 동구 미추홀구 을의 남영희, 이 후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후원인데요. 댓글로 후원 계좌도 고정해놓고, 특히 어제 박찬대 후보님과의 유튜브 영상도 찍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또한 내용을 정리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공유 드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주위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